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요?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예산도 평택시 예산도 많지 않은데 복지 예산들 잘 챙겨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칭 사업들이 많아서 불효불급하게 편성되는 예산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 예산을 왜 세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보다는 좀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것들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사업인데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 설명을 예전에 추가적으로 들은 부분이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복지 공무원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공모 사업하고 작은 예산입니다만 어떻게든 편성을 해보려고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선 사업비를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읍면동에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우선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 군데 읍면동을 먼저 받아서 네. 그 세 군데 읍면동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이 있어서 그 담당 읍면동 담당자랑 저희 담당자 오늘 교육을 갖고요. 이분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하고 해서 각 읍면동 지금 3개 읍면동을 시범으로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읍면동별로 이제 취약계층 20가구를 선정을 해서 그 60가구에 대해서 전기 안전공사랑 같이 이제 전기 안전 검사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위험군 30가구를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노후된 시설 개보수도 하고 사후 관리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면 내년에 좀 확대해서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참전 명예수당 관련돼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1월 31일 날 4시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지원금을 그러면 몇 월쯤 지급을 하게 되죠? 1년에 한 번 지원하게 되는 거죠? 네, 1년에 한 번 6월 달에 지급합니다. 6월 달에.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전입을 오셔서 인원이 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전입으로 오셔서 인원이 늘거나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1월 달에 4시가 돼서 3, 4월 달에 전입을 오시면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인원들이 좀 늘어나는 경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거고요. 6월에 60만 원이 나가면 그 이후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입이 오거나 전출이 나가면 일할 계산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6월을 없습니다. 기준으로. 네네. 그러면은 6월 이후에 7, 8월 달 이렇게 오시면 그 다음 연도 차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도에서 예산이 이제 조정이 돼서 만약에 그런 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 내에서 또 추가로 이제 조정이 추가로 되기도 또 합니다. 추경이 세워지거나 네네. 지급이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지원인데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9개 단체에 20만 원씩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9개월로 적혀 있어서 8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산출할 당시는 네. 이제 4월부터 그쵸. 산출을 했는데 5월부터 5월부터 지급이 될 되니까 거니까. 1개월치는 네. 한 달치 거 깎을게요. 찾아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과장님 사회복무 요원들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사회복무 요원들이 줄고 있습니까? 인원이? 줄고 저희가 있진 않죠. 줄고 있는 것보다 이제 소집 해제가 이제 네.
달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저희가 시에서 이게 11일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 저희가 좀 인원을 좀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월별로 보면 가장 많은 달에는 329명, 그리고 제일 적은 달에는 109명 이런데 이 자원들이 한 200명, 22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자원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시청에서도 도움을 주고 사회복지 시설에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그게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사회복지 시설에다가 소요 인원을 다 파악해서 네. 저희가 이제 병무청에다가 인원을 배정 받는 거고요. 네.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연초에는 저희가 신규 예정 인원을 반영을 안 하고 이제 7월 이후 9월부터 저희가 신규 인원을 그때 배치를 하는 거라 그때 인원이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급별로 보수가 틀린데요. 이 소집 해제가 되는 친구들은 병장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등병으로 들어와서 이제 2배 정도의 임금 차이가 나는데 네, 네.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걸 보면 딱 140만 원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인원수 곱하기 140만 원 해서 이렇게 계산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 네. 이 전체 예산이 연초에 42억 6,700만 원이 워낙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일부만 세웠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갈수록 소집 해제 인원이 좀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 이것도 다 못 세워서 일부 세우고 나중에 세울게요라고 의회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던 거군요. 이게 참 그런 거 어디 적어주지는 못할 테고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저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의료급여사 인건비 지원 문제입니다. 35페이지에도 이제 같은 건이 있는데 연동해서 이제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에 31페이지의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네. 35페이지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1,8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그렇죠? 당초에 네. 본 예산이 1,8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중에 3월 30 이번에 400만 원 더 네, 증액 그쵸? 네, 올리는 3월 31일까지 838만 4천 원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잔액이 962만 원이 남아 있게 된 상황에 네. 지금 지금 5월부터 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을 세우시면 네. 1,362만 원으로 이제 남은 5월 달부터 8개월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네네. 이게 공무직 한 분이 지금 휴직 중이라 기간제 의료급여사를 채용을 해가지고요. 올 7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14만 원씩 해가지고 7개월 분으로 해서 2,2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1,800만 원은 본 예산에 이제 편성이 된 거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 저희가 원을? 계상했을 때 400만 원 7월, 정도면 7월 되겠다. 달까지 근무를 네. 하시고 네. 나머지 자녀 기간 예산을 지금 세우시는 7월 달까지 분의 부족분을 400만 원을 올리는 겁니다. 7월 달까지 네. 근무하실 분 네. 것만 세운다. 네네. 그게 네. 2,200만 원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그 방수공사 해주시는 건가 봐요. 네. 어느 시설이죠? 이거 평택 지역 자활센터 그 건물 옥상 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층에 있죠?
거기 지금 총 건물은 3층 건물인데 2층하고 3층하고 쓰고 계시고요. 이제 3층 옥상을 누수가 있어서 옥상 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죠. 네. 그러니까 안에 우리 이제 자활센터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아무리 시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옥상 방수는 네, 그래서 건물 주인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고요. 이게 이제 건물주가 이제 매년 이 방수 공사를 해주시고는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좀 큰 금액이고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땜빵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안 돼서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돼서 요번에 도에 그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네. 뭐 그런 검토 의견도 냈지만 그 건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게 이제 선정이 승인이 돼가지고 요번에 그 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뭐 예산이 큰 사업은 아니고 사회복지 시설 기능 보강이 제 비가 세서 네.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이게 기준이 이런 기준이 있나 싶어서 이게 사례가 되면 이제 계속 해줄 수 있는 사례가 되는데 예, 저희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수선 보수의 책임은 건물주에 있는 게 맞고요. 이제 긴급한 경우 뭐 수선을 거부한다든지 긴급한 경우가 있으면 뭐 거기서 이제 임차인도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또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그 분쟁 방지를 위해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네, 예산이 크면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 커서 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약간 그래서 매년 네. 했는데 이게 조금씩 해주고 해가지고는 안 계시다고 해서. 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41페이지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의 문제인데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편성하다 보니 이제 너무 많은 재원이 31개 시군에 들어가고 그래서 추경에 다시 도에서도 추경에 다시 세우자라고 해서 이만큼만 세워서 이제 내시해줬다가 다시 내시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도비가 매칭이 이제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2가 90%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1억이라는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지금이 한 66명 정도의 이분들이 이렇게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이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이 편성에 있어서 부당함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특히나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525명에서 370명으로 150명 가량이 확 줄었습니다. 155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지금 370명의 예산으로 나중에는 뭐 다시 2차 추경, 3차 추경해서 다시 내시 받으면 525명으로 대상을 다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도에서 변경 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가급여 도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916명보다 조금 많은 숫자가 내려오긴 네. 했는데, 지금 이제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370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448명으로 네. 변경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무리가 없습니다. 예, 사료됩니다. 그럼 370명의 예산으로 1차 추경 때 편성이 되면 440명으로 편성되어서 다시 증액되어야 되는 2차 추경 때까지 370명의 명분 그 인원 그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버틸 수 있는 예, 상황인 거죠. 우선은 저희가 이제 4월까지는 5월, 6월까지도 이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그거는 예,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지원인데 이게 계속 그 사업을 좀 줄이고 있나 보죠? 아닙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981분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2000년부터 장비를 운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장비를 지원을 해드린 게 4월부터 시작이 돼서 네. 9개월 정도 이제 지원을 해드렸던 부분을 이제 이게 이제 사업비를 내려다 주면서 변경 내시가 되면서 이제 9개월을 6개월로 이제 줄여서 해왔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2개월이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원 대수가 확 줄어서 여쭙는 거였습니다. 사업량을 뭐 국가 차원에서 줄이거나 이런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닌 예, 거죠? 기존의 대상자는 빼고 이제 새로운 신규자들을 이제 장비를 해드리는 부분이라서요. 예, 그 숫자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대상자가 뭐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는 대상자들이 아니니까 지원하다 보면 이제 그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인데 택배로 보내드리나 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정산은 어떻게 해요? 이 택배 그 경로당에서 양곡을 어떻게 구매하시죠?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제 소요 파악을 해서 이제 8개월 분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격월로 신청을 하시는 데도 있고 이제 분기별로 신청하시는 데도 있고 해서 신청하면 예, 예. 시에서 일괄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택배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네. 본인들이 뭐 이렇게 쌀을 예, 그거는 골라서 신경 그런 안 거 쓰셔도 되는 아니시고. 부분이고요. 이제 신청만 제대로 해주시면 그건 저희가 이제 그래서 택배가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3천만 원 이 사업이 자립 주택을 확보를 하고 이 인건비가 그 주택에 들어가서 장애인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립을 돕는 분들의 인건비인 거죠. 그래서 국비, 도비로 나눠서 한 분 한 분씩 이제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네, 여성보육과장님, 이게 도에서 국비 도 확정 내시군요.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사업을 되게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 예, 그 도에서 사업을 줄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9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 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안 보내는 이제 네네네. 그 집이 이제 그런 아동들이 주로 신청하는데 네. 아마도 아이 저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육 쪽으로 이제 변경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이 좀 남았나요? 24년도에 네, 집행액이 89.5%였습니다. 좀 남았구나. 아니 제 지역구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 뭐 이 수요가 되게 많아서 이게 도에서 사업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였는데 전체적으로 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그런 영향이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103페이지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이게 도에서 확정 내시가 됐고 국비가 좀 증액돼서 편성이 돼서 내려와서 추경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두 기관에 각각 얼마씩 증액이 돼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이제 두레방 쉼터하고 네. 평택 세움터 부설 자활지원센터하고 두 개소인데 네. 두레방 쉼터는 생활시설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네. 외국인 피해자 생활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인데 네. 여기서 증액된 이 금액은 거기 설명 내용대로 자활지원센터 참여지원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자활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두 곳 그래서 다. 아니요. 세움 저기, 부설 예, 자활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는 자활 아, 사업을 하고 네. 거기는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고요. 네. 그다음에 쉼터는 말 그대로 이제 거처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단기간에 거기서 생활하다가 그러면은 나가시는 시설입니다. 2,058만 5천 원이 자활지원센터 사업 지원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 109페이지에 안심보육반 운영 활성 회비 있지 않습니까? 12반. 근데 이게 10개월로 편성되어 있는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 10개월로 계산하면 네. 그 3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아닌가요? 신규 사업이긴 한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는 기존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 안심보육반 신규 사업이 편성되면서 거기에 추경 예산이 한 개 반당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해서 4천 죄송합니다. 이거 10개월이 아니라 8개월인 것 같은데요. 네, 10개월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기존에 있는 사업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이거는 이제 추가로 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거는 아니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안심보육반을 12반을 3월 달부터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고 그 예산은 다른 데서 끌어다가 쓰고 있었는데 여기가 끌어다 썼으니까 비었으니까 새로 편성해서 갖다 넣겠다 이건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운영 활성화비 자체는 지금 세워져서 기존의 그 공공형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월 4만 원씩 지원하는 운영 활성화비 그 안에 이제 운영 그 안심보육반이 신규로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10개월 계산해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예산이 세워지면 그 성립 전 예산으로 이제 보고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의) 영유아 보육료인데요. 이게 5반영된 국고 보조율 정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국비 도비 세우면서 이게 국고 보조율이 조정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시 본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것인지. 이제 저희가 본 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서 이제 내시가 반영된 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못 내시가 돼서 다시 바로잡은 부분이라는 예시가 걸 잘못된 거죠? 네, 내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됐는데 우리가 잘못 세운 게 아니고. 네,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좀 자료 요청 드렸던 거는 해서 기회 있으실 때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추가 보충 질의가 대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14쪽의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 각 9개 지회장님의 그 활동비를 이제 여비 활동비에서 각각 10만 원씩에서 이제 2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여비 플러스 활동비가 각 지회장님이 100만 원 되는 건가요? 월? 네, 월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 경기도 지자체 31개 시군 중에 100만 원 이상에 되는 활동비를 보조해 주시는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아마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지회장님 활동비는 저희 시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주는데 31개 시군 중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집행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를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은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드린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비는 이제 카드로.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우리 지회장님의 이제 활동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건데, 현금으로 여비를 드릴 경우에 지회장님들이 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유류비도 여기에 해당해서 줄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해서 그 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 지회장님 활동비나 뭐 식비나 이런 것도 다 여비 같은 거의 경우. 다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드립니다. 국내 여비는 2만 원 정도 2만 원 선에서 아마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도 이제 공무원의 기준에 해서 유류비도 여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희가 여비는 그냥 여비로만 드리고요. 차량 유지비로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관용차를 쓰거나 그러면 저희가 10,000원 정도 드리는 거라 그거에 따라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비 같은 경우도 그 정산을 하나요? 네, 정산 전부 합니다. 그 현금으로 했는데 이거 정산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비 그러니까 이제 출장 다른 걸 가지고 확인을 예, 예. 하는 거죠. 출장으로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제 어떤 업무를 했을 때 그걸로 이제 정산을 하신다는 네, 말씀이신 관내 거죠? 출장, 관외 출장, 출장을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네,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활동비는 대부분 이제 식비나 이제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그 회원들하고 식비를 쓰시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거에 다 맞춰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할 경우에는 그 우리 보훈협회에서 간담회 그 사무실에서 이러한 간식이나 이런 건 준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산을 서로 정확하게 본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 담당자분이 그 정산을 할 때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정산할 때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대체적으로 이제 네.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또 할 때 이제 식대나 이제 여러 가지 거기 간식비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그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지 않나 거기에서 그걸로 지급하지 않나. 만약 지금처럼 뭐 간식비라든가 회의할 때 여기에서 활동비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것이 구분되는 건지
공식적인 저희가 운영해드리는 행사비에는 간식비나 식비가 다 들어있고요. 그런 거 외에 공식 외에 공식적인 거 외에 이제 그 단체별로 이제 뭐 임원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임원은 간담회 하시고 이제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시거나 이럴 때 업무 추진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활동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 이제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20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러한 요구들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해줄수록 저도 본 의원도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그 요구사항에서 서로 간에 우리 전체적인 평택시의 시민들과의 어떤 세비로 했을 때는 전체적인 좀 공론화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하게 되면 내려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 지속적으로 이제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단체들에 있어서 요구가 있을 때는 민원이기 때문에 정말 합당하다라고 뭐 했을 경우에 모두가 납득이 가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런 어떤 공식적이나 이런 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공론화를 해서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비가 조금 들어온다 할지라도 더 이분들을 예우를 더 많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예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부족하면은 20만 원이 아니라도 더 해줄 수 있다. 공론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것을 통해서 좀 해주면 훨씬 더 보람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그분들께서 이제 이런 그 지금 뭐 100만 원으로 이제 올리는 안을 올렸지만 사실은 뭐 그분들은 뭐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고 저희들도 뭐 이렇게 뭐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이제 좋겠지만 또 지속 가능한 부분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검토해서 이런 안을 이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공론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그 의견은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도 이제 그 추가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25년도에 자료를 주신 거 보면 260명이에요. 260명을 각 그 필요한 복지 시설에 이제 그 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네. 260명을 그 연도 초에 이렇게 각 신청을 받아서 260군데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의원님 제가 드린 자료는 지금 3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있는 인원을 뽑은 게 260명이고요. 예. 저희가 실제로 지금 연초에는 329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읍면동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수요 시설에 맞춰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 인원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네네. 인원수가 260명을 배정을 사회복지 시설에 이제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연도가 잘못됐는데요. 25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24년 네네네. 25년 네, 네. 3월인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매달 소집 해제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숫자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저희 평택시에 이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배정을 하기 이제 신청 수요를 받을 때 그 사회복무요원은 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270, 80군데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는데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건 260명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심의를 거쳐서 이거를 260명으로 배정을 하죠?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 사회복무요원 이 수요조사랑 배치는 자치협력과에서 하고요. 봉급만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 저희가 그래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복무요원 인건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배치를 다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하지 못하는 거는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납득이 되나? 이 260명의 배정한 시설을 보니 그 같은 곳인데도 예를 들어서 남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3명이 배정됐어요. 북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1명이 배정됐고 이제 같은 이제 그 노인복지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정된 인원이 이제 달라서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의원님 이게 인의 숫자가 틀려도 이게 달달이 소집 해제 인원이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네. 얘기는 알겠으나 몇 개월이 지나면 또 이분들이 제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에 배정될 때는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배정될 때도 네네, 수요를 그렇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수요대로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요 인원을 예를 들어서 3명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는 1명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했는데도 전혀 되지가 않는 것은 지금 뭐 자체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이제 그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그러한 네.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각 부서마다는 다르지만 연계된 업무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탁상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칸막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같이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공정성이나 기회가 좀 같이 주어져서 형평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했는지도 우리 노인 정책과에서는 복지 정책과에서는 같이 협력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데서 이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저희도 네네, 그 수요 그렇게. 조사할 때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네네. 바람직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네네. 예, 예. 그리고 금액을 보면은 여기에요. 총 사업비가 42억 6,736만인데 이 뒤쪽에 20쪽에 보면은 소요 예산을 보면 여기는 42만 2,060 680 이게 좀 차이가 나요? 이게 전체가 급여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 세 가지가 합쳐진 건데요. 요 뒤에 표에는 총 피복비가 사업비. 빠져 있습니다. 피복, 이 표에- 네네. 피복비가 그럼 얼마죠? 피복비가 아마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피복. 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총액을 할 때는 피복비하고 해서 앞비하고 같이 예산이 맞아야지. 피복비는 처음에 들어오는 별도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다 보니까 예산이 그때는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는 피복비는 말씀이신 150명으로 31만 원에 추가로 150명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56쪽의 장애인 복지 신문 보급인데요. 산출내역에 보면은 신문 단가가 조정이 돼서 네. 500원 4,500원 에서? 매월로 4,500원이었는데 4,300원으로 이제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계약을 네. 하면서 도에서 이제 내려온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복지 신문의 단가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단가는 도에서 정합니다. 도에서 정해서 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 그리고 어, 네. 변경됐다는 말씀이네요. 네, 우리 지자체에서 단가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에 이제 25년도에 처음 신규로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여기 이제 돼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이제 이 사업을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리라고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뭐 1년, 2년 이분들에게 그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이제 어떤 그러한 교육도 반복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이지가 이제 공모하는 그 사업 기관에서 이거를 잘 그 의지를 가지고 잘 할 것이냐와 플러스 또 우리 시에서의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그 대상자분이 잘 이거를 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얼마만큼 잘 관리 감독을 해서 하느냐에 굉장히 이것도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 시범 사업이고 시범 사업을 해서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는 기간 플러스 또한 우리 집행부에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좀 이걸 관심을 갖고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잘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어쨌든 한 1년 해보면서 장단점 그러니까 1년을 찾아가지고 해보고 장단점을 정해서 그거를 보완을 해서 네. 지속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타시설에서 네. 나와서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길게 보고 해야지 된다.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된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그 추경 예산은 아닌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본의원이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를 1호로 했었고 그것이 지금 1년, 2년, 3년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본 예산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26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의 추진에 있어서 변동이 없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보 노력보다도 우리가 이미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정책 제안이 있었고 그 정책 제안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의 청소년 부모에 대한 그 인원 플러스 그거에 대한 그 정책에 플러스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승인만 얻어서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큰 비용들이 들지는 않았었다. 이미 제안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회의도 했었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상반기 하반기가 있으니 잘 이거를 추진을 제대로 계획대로 하셔서 26년도에는 정말로 이 청소년 부모들이 지원을 받고 청소년 부모들의 희망을 가지고 그분들의 사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양육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타 지역보다도 우리 평택시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정말로 선제적으로 잘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평택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 평생학센터장님과 도서관장님 먼 길 오셨는데 그냥 가실까봐 조례가 조직 개편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통과가 되면 6월경에는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복지국에 있었던 두 개의 센터와 이제 도서관이 이제 두 개 기관이
교육국으로 이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방문을 했었고, 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에 평생학습센터 남부교육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서로 이제 조금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야 잘 이렇게 협의하셔서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동작동에 계획되어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서둘러서 이게 건립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국이 또 달라짐으로 해서 그 안에서의 또 협의 과정이라는 것 조금 더 어려워지는 과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을 좀 서둘러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국으로 2개의 기관이 옮겨감으로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기능이 이제 주민자치회까지 해서 3개의 기관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자르도 잘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뭐 지금 추경에는 없지만 다음 추경이라도 아니면 있는 자원을 통해서라도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성을 해서 뭐 평생학습센터가 큰 틀의 정책적인 방향의 평생학습 정책적인 방향에 주력을 하고, 아니면은 제2의 직업을 갖게 필요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면, 이제 뭐 도서관이 일반 대중들과 더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뭐 또 주민센터는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번 추경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정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최종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모르겠어요. 이게 케이스가 잘 되면은 충분히 그런 저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좀 느낌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그 방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건물주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업으로 떠안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장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다가갈 필요가 있다. 지금 내시 반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러한 케이스는 좀 앞으로 하실 때 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간병 프로젝트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100명 사업량 100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지금 100명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최고 금액이 이제 120만 원까지입니다. 이제 1인당.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이제 아무래도 예산에 좀 맞추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내시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한 21분이 이제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2,2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했고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 되나 확인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100분 중에 지금 21분 되셨고 연말까지 이게 다 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상이 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2월, 3월, 4월 이제 했을 때 21명이 2,200이라서 사실은 이제 이게 꼭 100명으로 맞추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1인당 뭐
12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12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예산상에 따라서 그거는 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버스에도 홍보를 하고 버스 광고에도 홍보를 하고 최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드려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신청자가 몰렸을 때는 이게 오버가 되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저기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우선은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은 잡지 못했는데요. 이건 예상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비로 추가를 하든 아니면 도비로 하든 어떻게 해서 이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요.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가 메인은 아니고요.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 이 그 재원별 증감 사유에서 그 국고보조율이 좀 오반영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반영 된 거니까 뭐 조정했다고는 치는데 반대로 148페이지 보시면은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국비로 나가는 거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사도 나왔고 뭐 제가 뭐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좀 아실 예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고보조율은 여기에는 지금 70% 나와 있는데 80%로 상향됐죠. 네, 80%로 사용됐습니다. 네. 6월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조정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그 4월 10날인가요? 그날 이제 우리 이제 세종시 이제 정부 총사 가가지고 협의하기 바로 전에 작년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아동 자립과에다가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그날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미 올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 조정이 이제 내시서가 내려오면서 반영을 해놨던 건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다음 추경 때 금액에 대한 부담 비율 조정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영이 그럼 언제쯤? 적용은 6월부터 적용을 할까 하고요. 그 부담 비율 적용 변경만 2회 추경에 진행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80%로 상향되면은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절감을 하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10% 정도 절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2회 추경 때 그거를 이제 저기 하시겠다. 부담 비율만 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네. 조정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고 이거 저기에서도 지적이 나온 거지만 우리가 지금 평택지원특별법 하면서도 그 최대한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처럼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확인을 못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예산도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가 모든 목록을 다 뽑아놓고 그 비율에 대해서 이제 가산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잘 논의해서 그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개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